안녕하세요. 알고사 원리입니다. 오늘은 이중항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전에 제가 ABL 바이오 관련 영상을 올린 적이 있으니까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중항체 관련주 오늘 볼 것은 ABL 바이오와 파맵신 그리고 앱클론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이중항체 관련해서는 수많은 제약사들이 너나 할 거 없이 거의 투자를 아끼지 않는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중항체란 쉽게 말해서 두 개의 항원,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항원을 인식하는 항체인데, 일반적인 항체에서는 같은 항원을 인식하지만 이중항체에서는 서로 다른 항원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파맵신 공식 홈페이지를 보고 계세요. 여기서 프로덕트를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여기 그림이 있을 거니까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작용 기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데, 튜머 셀이 이렇게 뽑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찾아내서 이렇게 한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도 좀 어려우실 거예요. 보시면은 항체 색깔이 다르죠? 두 개의 항원을 접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항체, 항원. 이 항체와 항원에 대해서는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이제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항원은 이게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항체는 그걸 막는 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일단 파맵신 홈페이지는 이렇게 나와 있고, ABL 바이오를 보면은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ABL 바이오 홈페이지인데 파이프라인을 한번 볼게요. 파이프라인 플랫폼을 봐야겠죠? 플랫폼, 컴퓨터가 좀 느리니까 천천히 볼게요. 자, 보세요. 타겟 A, 타겟 B. 이게 지금 이중항체예요. 요 위에는 색깔이 빨간색, 노란색, 밑에는 녹색, A, B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가 멀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A에서도 항원을 인식할 수가 있고 B에서도 항원을 인식할 수 있다. 원래는 얘는 혼자서 A라는 항원만 인식할 수 있는데 B라는 항원도 인식할 수 있는, 이제 서로 두 개를 붙인 거예요. 유전자 재조작을 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설명을 돕기 위해서 제가 이걸 준비했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뭐가 생각이 나세요? 포크로도 쓸 수 있고 숟가락으로도 쓸 수 있어요. 물론 이게 국물이 새가지고 좀 어렵겠지만 이렇게 붙인 거예요. 포크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숟가락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연필 지우개가 있어요. 앞으로는 연필을 쓸 수 있고 뒤로는 지우개를 지울 수도 있어요. 요게 두 가지를 접해서 만든 거죠.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 흔히 쓸 수 있는 재료로 간단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요대로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이중 항체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유가 뭐냐면은 성장 가능성인데, 다른 항암제와 만났을 때 나타나는 이 시너지 효과가 강하다라는 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신라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신라젠이 지금 그 면역 항암제인 팩사백만 임상실험 대상한테 주입하질 않아요. 그럼 뭘 하냐? 넥사바를 같이 투여합니다. 넥사바는 표적 치료제예요. 표적 항암제. 표적 항암제와 면역 항암제를 같이 투여함으로써 시너지를 높이잖아요. 그런 작용 기전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이중항체라고 보시면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너가 얘기했다시피 면역 항암제하고 넥사바 같은 표적 항암제랑 같이 먹으면 되는데, 그럼 이중항체가 뭐가 좋겠냐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T세포로 카티를 얘기해 볼게요. T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환자 몸에 넣어주는데, 이 카티,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가 반응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보통 15%에서 20%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약효가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암이 치료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명의 환자 중에서 15명한테 듣는데 나머지 85명한테는 약효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맞아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거를 바로 보완시킨 게 이중항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중항체는 단백질 1개 그리고 2개 인자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면역세포를
강화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그만큼 기존에 우리가 개발 중인 면역 항암제보다 치료 효과가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이게 이제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현재 지금 나와 있는 면역 항암제들의 보다는 이제 사용하기가 시간이 꽤 걸리는 거는 단점으로 작용하겠죠. 그 중에서도 우리 개인 여러분들께서 많이 좋아하시는 이 ABL 바이오. 왜 ABL 바이오에 사람들이 열광하느냐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방금 앞서서 말씀을 드릴 때 X자 형태를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위쪽으로도 아래쪽으로도 한 번에 타겟을 두 개를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이중항체보다 효능이 좋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ABL 바이오 제품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볼게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경쟁 바이오사로 파맵신, 앱클론, 뉴틸렉스 등이 있는데 ABL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더 높아요. 왜? 앞서 말씀드렸던 구조적인 장점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좀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ABL 바이오 쪽으로 이 개인 투자자분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신 분들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보이신 이 파맵신, 앱클론 그리고 ABL 바이오 차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럼 ABL 바이오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아마 이쯤에서 제가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그냥 저는 먹고 나왔어요. 아직 지금까지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간에 지난해 12월 달에 상장 이후에 얼마야? 25,000원 부근까지 올라왔다가 눌림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17,000원 저가가 15,700원 부근에서 저가를 형성하고 약간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가 삼각수렴에서 위로 솟구쳤죠. 그 이후에 약간 눌리는 듯 했으나 바로 올라가 버렸어요. 뭐 조금씩 눌림은 나왔어요. 근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노란색 선이 21선입니다. 21선 만날 때마다 반등을 줬어요. 오늘 하루 빠졌다고 이거 끝났다. 뉴스에서 지금 뭐 지분 구조가 변경됐다는 그런 이슈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단순히 이게 뭐 하락의 시작이다라고 시그널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은 그 전에도 3연 하락 나왔잖아요. 3연속 하락.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전 저점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맞고 다시 올라가는 부분을 보면은 가려고 하는 힘이 더 강하다라고 보는 거죠. 왜? 우리가 뭘 알아요? 시장이 알려주는 대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에 있는 거니까 만약에 나 어제 더 갈 것 같아서 사가지고 지금 물려있는데 이거 팔아야겠다 안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만 더 지켜보세요. 여기 32,000원 부근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이후에 빠지면은 그냥 이건 앞으로 내 거 아니다 라고 이제 매도한 다음에 다시 재차 누릴 때 뭐 27,000원 부근에서 재매수해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럼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다음 앱클론인데 이게 뭐야? 거래량이 엄청나게 실리면서 오늘 57,500원까지 솟구쳤다가 6.33%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다 올라가는 거예요. 앱클론 혈액암 카티 치료제 개발 국책과제 성공적 완료. 카티 치료제 만들었구나 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자, 보세요. 국책과제가 최종 성공 판정을 받았다 라고 합니다. 이게 앞으로 임상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만 보시면은 이제 개발에 성공한 거고 이제 임상 1단계, 2단계, 3단계 넘어가서 3단계에서 완료되면은 식약처 승인 받고 환자들한테 처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건 봤으니까 차트 한번 볼게요. 기존에 좀 높게 볼까요? 우하향하고 있었죠. 우하향 하던 중 여기에서 반등하려는 기미가 보였어요.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우하향하던 중 반등하는 기미가 보였고 121선 위로 안착해서 흐름을 보이고 있다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땐 이게 내일 당장에 조금 오르거나 조금 빠지더라도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이후에 추세선을 한번 그어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돌파하고 올라와서 121선 위에 안착했잖아요. 이후에 올라갔으나 뭐 기존에 고점이 있으니까 매물대 소환 한번 있어야겠죠. 눌렸고 여기서 지속적으로 57,000원 부근을 터치하다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종목 볼게요. 처음 말씀드렸던 파맵신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지난해 11월 상장을 하고 57,000원에서 85,000원 부근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내 빠져서 전저점 부근까지 내려왔었죠. 이후에 전 고점을 다시 터치했어요. 근데 못 가고 다시 눌렸습니다. 그래도 이전 저점보단 올렸죠.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자 3월 12일에 기존 고점을 돌파하면서 큰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안착을 못하고 쭉 빠져버렸어요. 근데 여기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저점을 한 번씩 올린다는 거예요. 최초, 이후, 세 번째, 네 번째. 자 보세요. 지금 지난 저점 2월 말, 2월 중순 저점 찍은 부분까지 지금 내려와 있죠. 여기서는 한번 들어가 해본 거예요. 여기서는 왜?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갈 수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조금 더 버텨가지고 65,000원에 매도하든지 아니면은 난 지금 팔고 57,000원, 6만원에 다시 한번 들어가겠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그어볼게요. 왜 이렇게 이게 제가 이거 설정을 지금 잘못해 놔가지고 저가 부분으로 다시 맞춰 넣어 볼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하고 있는 거냐 이거요. 자 이렇게 딱 하면 맞죠? 예. 지지선 받고 쭉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점 부근에서 저항이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고점도 한번 올렸으니까 이 다음은 뭐 8만원 부근에서 저항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뚫고 간다면 92,000원, 9만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나 라고 보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고 하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